안녕하세요. SK BTV 영화당 이동진입니다. 안녕하세요. SK BTV 영화당 김중혁입니다. 네, 뭐 지금 완전히 모든 것이 달라져 보이죠. 일단 세트부터가. 네. 저희가 개편을 맞이했습니다.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톤 자체가 예전에 약간 아카이빙한 창고 속에서 방송했던 기분이라면 네. 지금은 약간 무슨 모델하우스 같은 느낌이 있어요. 네. 지금 모델 같다는 얘기예요, 본인이 지금? 모델 같이 보이세요. 네. 자,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개편을 맞아서 첫 번째 주제라서 사실 고민을 좀 많이 했고요. 네. 어떤 게 좋을까? 많은 분들이 예상했을 텐데요. 네. 이동진 평론가님은 또 한국의 고려당이시잖아요. 네, 곧바라고도 하고 네.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을 특별히 좋아하는데요. 네, 그래서 최근에 그 파비안네에 관한 진실을 많은 분들이 좋아하셨는데 네. 드디어 이제 IPTV에서 보실 수 있어서 BTV에서. 저는 이 영화가 개봉했을 때도 영화관에 가서 보지 않았습니다. 그럼 영화당에서 가겠군요. BTV로 봐야지. 항상 저금하는 심정으로. 네, BTV로 볼 수 있는 영화를 많이 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극장에서 보지 않고 BTV에서 보기 위해서 네. 안 보고 있다가 이번에 왔습니다. 바로 이런 분들을 위해서 네. 저희가 준비한 그런 특집이고요. 고레다 히로카즈의 주제를 한번 생각하면서 가장 간단하게 그 세계를 한번 가장 간단한 말로 요약하면 뭘까?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은 결국 남겨진 사람들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오늘은 남겨진 사람들의 숙제 이렇게 한번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한편 그 이야기는 떠난 사람들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해요. 떠난 사람들의 사연도 많이 있고 슬프겠지만 그보다는 남겨진 사람들의 아픔에 그렇죠. 집중하는 게 이 감독님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바로 그런 이유로 오늘 이제 두 편의 영화를 골랐고요. 하나는 신작인 파비안나에 관한 진실이고요. 또 하나는 뭐 고레다 히로카즈 영화 중에 아마 대중적으로 많은 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영화가 아닐까 네. 싶은데 바로 아무도 모른다 이 두 편입니다. Oui, j'ai déjà répondu à cette question dans une interview que j'ai donnée à Libération, vous aurez qu'à la lire. 프랑스의 전설적인 배우 파비안느는 회고록 발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The house looks like a castle. 딸 리미르는 이 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남편과 딸을 데리고 프랑스로 오게 되죠. Regarde, il y a des photos là. 하지만 엄마의 회고록을 살펴보던 리미르는 거짓말로 가득한 책을 보고 나서 감정이 격해지는데요. Attendre ma fille devant le portail de son école et la voir arriver vers moi en courant me mettait en joie. C'est jamais arrivé une seule fois. 실망을 한 건 평생 파비안느를 보필하던 매니저 리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Ces mémoires, il n'y a pas une seule ligne sur moi. C'est comme si on avait nié toute mon existence. 그는 서운함에 일을 그만두죠. 영화 출연 중인 파비안느의 일을 봐주기 위해서 딸 리미르가 잠시 매니저로 투입되는데요. Fais pas ta princesse, s'il te plaît. 집과 촬영장을 오가는 동안 매일 부딪힘의 연속입니다. Je peux plus. Je peux plus jouer. Je peux plus jouer. Mauviette! 그렇게 밀착된 일상 속에서 리미르는 엄마에게 감춰져 있던 많은 것들을 발견하게 되죠. Parfois, je la vois, Sarah. Maintenant, je crois que si elle me regardait, je jouerais beaucoup mieux. 배우로서의 자신감과 그 이면의 두려움, 그리고 친한 친구의 죽음과 주변인에 대한 애착까지 오해와 속단으로 전에는 미처 알 수 없었던 모녀의 진짜 이야기가 하나씩 베일을 벗습니다. 파비안느에 관한 진실. 네, 파비안느에 관한 진실 이 작품부터 먼저 다룰 텐데요. 네, 파비안네에 관한 진실을 딱 보는 순간 감독이 누구지라고 저는 뒤늦게 알게 됐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배우들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그러니까요. 감독님이 심지어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님인 걸 알고 드림팀이죠. 완벽한 팀인 것 같아요. 미국이 사실은 세계 영화의 중심을 이루는 건 명백한 사실이잖아요. 근데 최근에 들수록 국제적으로 굉장히 명성이 높은 각국의 어떤 그 감독들이 있죠. 한국 같으면 봉준호 감독이나 뭐 박찬욱 감독 같은 분, 네. 혹은 이제 일본 같으면 고레다 히로카즈, 이란 같으면 뭐 아시가르 파라디 이런 감독들인데 요즘 영화들을 어떻게 찍고 있냐면 본인의 나라에서 영화 한 편 찍고 외국에 나가서 한 편 찍고 이렇게 찍고 있어요. 너무 멋있어. 나도 그렇게 쓰고 싶다. 프랑스에 가서 한국말로 한 번 쓰고 영어로 한 번 그러니까. 쓰고 프랑스어로 한 번 쓰고 이렇게. 고레다 히로카즈가 그동안은 전부 일본에서만 찍었는데 어느 가족으로 이제 칸네 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이라는 그 타이틀을 받고 나서 네. 그 이후에 그 높아진 명성 끝에서 어떻게 생각하면 본인이 같이 영화를 만들고 싶은 그런 배우들과 드림팀을 구성해서 프랑스에 가서 찍었단 말이에요. 네. 그런 면에서 고레다 히로카즈 작품 세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다음 챕터 같은 그런 느낌이죠. 저한테는 굉장히 부러운 측면이 있기도 한데요. 영화라는 장르의 특성이기도 한 것 같은데 언어를 뛰어넘는 것 같아요. 네, 언어를 뛰어넘어서 화면과 소리로 소통할 수 있기 때문에 맞아요.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님이 이렇게 영어를 아주 잘하지 못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또 자연스럽게 소통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고레다 히로카즈 같은 경우에는 이 감독님이 워낙 또 이렇게 약간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자상하고 또 이렇게 스윗하고 이런 면이 많으신 분이죠. 예의 바르고 배우들한테 할 말이 있으면 그 촬영 직전에 편지를 썼대요. 그래서 저는 와 진짜 대단한 정성이다 이렇게 한편으로 생각했는데 두 번째는 말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글로 쓰면 조금 낫잖아요. 아, 그리고 또 그 비화가 있더라고요. 네. 편지를 쓰게 된 계기가 이 프랑스의 영화 촬영의 특성상 주말에는 일을 못하니까 아. 일을 못하는 김에 편지라도 쓰자. 말하자면 혼자 놀면 공부하시는 뭐하나? 거예요. 다 놀고 있는데 혼자 영화 생각을 하면서 네. 월요일 날 촬영해야 될 부분에 대한 편지를 보내는 것은 약간 특별 수당을 받기 위한 어떤 감독님의 우리랑 똑같아요. 우리도 지금 일요일이에요. 일요일인데 지금 나와서 이 스태프들하고 저희들하고 네. 비슷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편지를 쓴다는 마음 같은 것들이 언어를 뛰어넘기도 하지만 자세하게 설명하고 싶은 부분은 말보다는 글이 더 가깝다고 맞아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이 영화는 이제 가장 중요한 배우는 카트린 드네브죠. 네. 진짜 가장 중요한 프랑스 배우 중에 한 명이고요. 카트린 드네브는 뭐 아주 옛날 분들이라면 쉘리 브리우산 같은 작품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그런 명작들이 있는데 이 영화에서 카트린 드네브는 정말 장부시죠. 네. Désolée pour le retard. Non, mais je t'en prie. C'est sûrement le réalisateur qui vous a fait faire des plans inutiles. Arrêtez, vous êtes mauvaise langue. Ah, c'est vous le réalisateur? 그야말로 배우로서도 최고의 정점에 이르러서 이제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막 자서전을 쓴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Je parie que tu culpabilises. Et pourquoi je culpabiliserais vis-à-vis de Sarah? 자기 딸을 비롯해서 혹은 예전에 죽었던 친구를 비롯해서 이 마음에 뭔가 이렇게 풀지 못한 숙제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죠. 이런 연기 너무 힘들 것 같은데요. 일단 감독님이 픽션을 만들었고 그 픽션에 카트린 드네브를 섭외를 했는데 배우 역할이란 말이에요. Il y a un portable qui a sonné là. La vie ne me réserve plus aucune surprise. Vous pouvez sortir de mon champ de vision. 그리고 약간 까탈스럽고 좀 특이한 배우인데 이런 역할을 한다는 건 사람들이 픽션과 실제를 혼동하게끔 만들 수밖에 없는데 이걸 한다는 것도 오해받기 쉬운 일이잖아요. 심지어 카트린 드네브의 본명이 카트린 파비엔느예요. 네. 파비엔느에 관한 진실이 어쩌면 이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쉽지 않은 선택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배우를 선택할 때 어떤 감독의 방식이기도 한데 여러분들도 이제 시를 한 번씩 써보는 거예요. 이창동 감독이 시를 만들 때 그 주인공 이름을 미자로 했단 말이에요. 거기서 주연을 맡았던 윤정희 씨의 본명이 미자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름을 따라서 그 본명을 쓴 거니까 어떻게 보면 이 영화랑 방식이 똑같은데 또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이 제일 좋아하는 감독이 이창동 감독이에요. 그런 면에서 도 참고를 했겠다.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건 네. 굉장히 또 비슷한 측면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배우들, 뭐 대표적으로 이제 에단 호크 같은 배우들. 진짜 너무 너무 좋아하는. 저격이고요. 네. 이 파비안느가 경멸하는 누군가가 필요한데 Vous avez de la visite, je vais peut-être vous laisser alors. Non, aucune importance. C'est ma fille avec sa petite famille. Ils viennent pour me féliciter pour mon livre. Ah, elle a épousé cet acteur. Oh, acteur, c'est un bien grand mot. Mais enfin, 예를 들어서 영국 배우나 유럽 배우를 경멸하기는 애매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할리우드 배우가 와야 되는데 그것도 이제 텔레비전 배우. 그리고 약간 좀 노쇠한 듯한 옛날엔 잘 나갔을 듯해 보이지만 지금은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배우 같은 이미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에단 호크랑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에단 호크는 뭐라고 그럴까요? 이 사람 자체가 주는 굉장히 평화로운 기운 같은 게 있는데 이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이 이 영화 때문에 한국에 오셨을 때 이제 대담을 한 적이 있는데 네. 현장에서 이렇게 어린이 배우들이 많을 경우에 현장에서 통솔이 그렇게 힘들대요. 아이들이니까 마음대로 막 뛰어놀고 하지 않겠어요? 근데 촬영이 딱 컷하고 이제 쉬는 그 기간 동안에는 그 모든 아이들을 다 에단 호크가 데리고 놀아줬대요. 그게 느껴져요. 그렇죠? 네. 중간에 모자를 가지고 노는 장면이 있는데 그걸 딱 보는 순간 아 에단 호크는 애들하고 노는 건 최고봉이다. 애들의 마음을 딱 캐치할 줄 알고 동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 기분을 딱 느끼게 해주는 맞습니다. 배우가 에단 호크인 것 같아요. C'est vrai que mamie, c'était une sorcière. 줄리엣 비노시도 참 좋은 배우고요. 그런 면에서도 배우들의 연기도 참 좋은 그런 영화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아까 제가 주제가 남겨진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는 그럼 남겨진 사람들에 관한 테마가 어떻게 진행되느냐 이게 참 중요할 텐데 네. 남겨졌다면 그럼 떠난 사람은 누구냐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이 이야기의 앞쪽에서 떠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죠. 사라라는 어떤 배우가 있는데 Ce fameux rôle, Hélène, là, pour lequel tu as eu un César, oui, quoi? en fait, le rôle était pour Sarah. Mais tu lui as volé en couchant avec le réalisateur.
그러니까 이 젊은 시절에 이 주인공인 파비안느랑 라이벌 관계이기도 하고 친구 관계이기도 하고 굉장히 기묘한 관계였는데 네. 근데 이 친구이기도 한 사라가 심지어는 그 딸이었던 리미르를 마치 자기의 딸처럼 잘 챙겨줬단 말이에요. Et qui me réconfortait quand j'avais un chagrin d'amour, c'était Sarah. Enfin, c'est quand même mieux que si je t'avais négligé et qu'en même temps je m'étais immiscée dans ta vie privée, non? Elle était gentille, Sarah. C'est sa gentillesse que j'aimais. Dommage que t'aies pas été sa fille. 그런데 불행하게도 사라가 세상을 떠나는 어떤 일이 벌어져서 이 남은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사라가 남긴 사람들로 보이기도 하죠. 사라의 유령을 쫓아서 계속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영화처럼 보여가지고 사라가 사라졌구나. 네, 사라진 사람이죠. 그 남겨진 사람들이 가족들이고 잘 받았죠? 네, 그래서 등장하지 않지만 제일 중요한 인물은 사라인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 텍스트의 이 기본의 이 바탕에 땅 밑에 뿌리처럼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Alors la question suivante. 근데 초반에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인터뷰를 하는 걸로 시작을 하는데 자서전도 냈고 뭐 대배우고 이러니까 혹시 본인은 누구를 계승한 배우라고 생각하는지, 그다음에 지금 젊은 배우 중에 누가 본인하고 가장 비슷해서 계승하고 있는 것 같은지 이런 무례한 질문. 질문이죠. 그 작가와 배우는 그냥 유일하게 한 사람인데 계승하고 영향받고 이런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예술가들은 다 작가들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저 유일한 작가거든요. 네. 누굴 계승하지도 않습니다. 마찬가지였어요. 여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Ah ben je me suis jamais posé la question. Bon, j'ai toujours été moi-même. 나는 나 자신이고 네. 누구를 계승한 적도 없고 지금 젊은 배우들을 봐도 나를 계승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다. 자신은 위로나 아래나 관계가 없고 남겨진 사람들이 아니다 라고 부정하는 거예요. 근데 영화의 끝까지 가게 되면 사실은 위로도 관계가 있고 위라면 바로 자기를 떠난 사라겠죠. 아래로도 관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2의 사라라고 불리게 되는 마농이라는 또 인물이 있거든요. Film dans lequel elle tourne en ce moment. Si elle a accepté, c'est uniquement parce qu'elle savait que Manon Lenoir avait le rôle principal. Manon Lenoir. Oui. Une jeune actrice montante. On dit d'elle qu'elle est la nouvelle Sarah Mondavant. 그리고 파비안느와 마농이 계속 약간 좀 대립하는 듯한 느낌이 있죠. 네. 그러니까 파비안느는 마농을 제2의 사라로 인정하고 싶지 않아 하고 마농은 또 파비안느가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러다가 후반부 이르렀을 때 파비안느가 딱 한마디를 합니다. Pour être honnête, c'est un poids qu'on me considère comme la nouvelle Sarah. Un poids? Ouais. C'est comme si Sarah était toujours là. Que c'est elle que les gens regardent. Ah. Toi aussi, tu te bats avec le fantôme de Sarah. 둘 다 파비안느는 사라를 잊고 싶은데 잊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유령이라고 생각하고 마농은 제2의 사라라는 말이 너무 힘드니까 또 싸우고 있고. Mais tant qu'à faire, maintenant, tu peux essayer d'être la nouvelle Fabienne. Ah non. Ah, c'est trop pour mes petites épaules. 어쩌면 둘 다 같은 유령과 함께 살아가고 있고 그와 싸우고 있는 존재라는 의미에서 두 사람이 가까워지는 장면이 어쩌면 영화에 대한 메타포처럼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보면 만홍도 남겨진 사람이라고 말할 네. 수 있겠네요. 이런 의미에서 자기는 남겨진 사람이 아니다라고 부정하는 걸로 시작하지만 영화의 맨 마지막에 가면 자기가 남겨진 사람이라는 걸 깨닫게 되고 자기가 남긴 것들을 숙고하면서 끝나게 되는 네.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자서전과 회고록이라는 매체하고 네. 모티브가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이걸 냈을 때 거짓말로 가득한 이 회고록에 대해서 자신은 믿고 있죠. 이렇게 살아왔다고. 하지만 딸이 그 어떤 반론을 제기하니까 나중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J'étais jalouse de Sarah. Elle m'avait volé ma fille. Pas un rôle, ma fille. Mais pourquoi tu l'as pas écrit telle quelle dans ton livre alors? Je sais pas. Mais si on le réimprime un jour, je corrigerai ce passage-là. 만약에 어떤 책을 내면 그건 사람들에게 공개하는 거잖아요. 나중에 이걸 수정할 수 있는가? 수정할 용의가 있는가라는 질문이기도 해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 자서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는 책이라는 걸 한 번 쓰면 끝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책의 주제를 만약에 자서전에 빌려서 말을 이렇게 인용을 해서 말을 한다면 삶이라는 건 한 번 쓰는 자서전이 아니라 끊임없이 고쳐 써야 하는 자서전. 이런 얘기를 사실은 이 영화가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할 수 있고요. 약간 또 보태자면 삶이라는 건 결국 허풍이다. Ah, on a vu ton affiche à l'aéroport tout à l'heure, celle où tu fais... Quand il parlait de tirer à 100 000 exemplaires... 100,000 copies. Ah, that's That's huge. 100 000 exemplaires, c'est pas un peu trop? 50 000, pas 100 000. Est-ce que tu peux être vaniteuse? J'en reviens pas. 5만 부 찍었는데 10만 부 찍었다고 허풍치고
배로 부풀리는 일이다.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 나 어제 굉장히 좋은 일을 많이 했어라고 그런 일 했으면 부풀려라 2배로. 네. 더 나의 선담은 더 부풀리고 나쁜 건 축소해라. 어떤 이런 교훈을 얻을 수 있죠. 가장 최근 책 몇 부 파셨어요? 네? 몇 부 찍으셨어요? 몇 부 얘기하면 지금 딱 절반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3배 불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남들 반 깎을 걸 계산해서. 계산을 해봐야 될 것 같네요. 네네. 근데 이제 영화의 중반부부터 계속 벌어지는 것은 그런 자기 상이 깨어지는 것이고 뭔가를 점점점 깨달아 나가는데 그게 어떻게 될까라는 건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건 주인공의 직업이 배우라는 설정이죠. 네. 파비안느가 딸 리미르한테 그런 말을 하는데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들렸어요. 네. Je suis actrice. Hein, je vais quand même pas raconter la vérité toute nue. Surtout que la vérité n'a rien de passionnant. 어쩌면 자서전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한편으로 연기라는 게 픽션을 한 사람이 되어가지고 가공의 인물이 되어가지고 누군가를 연기해야지만 오히려 그게 진실에 가까울 수 있어라고 하는 이 파비안느의 배우관이 그대로 담겨진 한 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 파비안느라는 배우가 직업인 사람의 삶의 문제, 또 뭐 딸과의 모녀간의 문제, 또 떠난 친구의 문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누가 봐도 명백히 보이는 테마잖아요. 네. 또 하나의 이 영화의 테마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건 이 영화가 영화에 관한 영화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배우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를 탐구한 영화라는 거예요. 바로 이 뒤에 저희가 다룰 영화가 이제 아무도 모른다인데 네. 아무도 모른다는 지 나온 지가 10수년이 지났잖아요. 근데 이 파비안느에 관한 진실의 애초에 시놉시스를 쓴 게 아무도 모른다 바로 다음이었대요. 네. 그때 고레이다 히로카즈 감독의 마음은 그런 거였다는 거죠. 아무도 모른다에 나온 배우들은 다 아마추어 배우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연기 영자도 모르는 아이들을 데리고 막 씨름을 하면서 영화를 찍고 나니까 연기에 영자를 오셨어 지금. 연기에는 영자가 없어. 연자가 있겠지. 네, 무섭구나. 그렇죠. 이 영화를 제가 생각했나 봐요. 근데 그렇게 연기에 영자가 아닌 연자도 모르는 이런 아이들을 상대로 해서 영화를 찍고 나니까 혼자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 그럼 대체 배우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그래서 배우라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라는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한번 촬영하는 그런 영화를 만들고 싶다라고 해서 애초에 쓴 신업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네. 또 하나 흥미로운 도전은 일본어로 써 있는 시나리오를 외국 배우가 연기한다는 것도 새로운 어떤 영화 속의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재밌는 게 Je t'en prie, ne pars pas sans moi. Je me sens tellement seule quand tu n'es pas là. Désolé, on l'a refait. On l'a refait, pourquoi? 이 영화 속의 영화를 찍는 과정에서 감독이 NG 컷을 냈을 때 이 밖에 있는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은 OK 컷을 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차이 같은 것들도 약간 재미있는 그런 시도였던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네. 근데 재밌는 것은 이 파비안느 자체가 워낙 영화를 중시하고 삶은 아무것도 아니야. 삶은 왜냐하면 자기가 서투르잖아요. 근데 자기 연기도 잘하고 스타고 하니까 영화는 능숙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이 영화에서 일들을 겪으면서 그 깨어져서 반대를 생각하게 되는데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도 자기는 영화밖에 몰랐던 사람이니까 할 줄 모르잖아요. 그 관계를 처음엔 어떻게 회복하냐면 예술을 끌어들여서 회복하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리크한테 가서 매니저한테 가서 미안하다 잘못했다 당신은 정말 큰 도움을 나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하면 될 텐데 그 말을 못해서 이렇게 얼버무리고 있다가 어떻게 절정적으로 푸느냐 거리에서 음악이 흘러나오고 춤을 추면서 푼단 말이에요. 춤이라는 것도 예술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술을 빌어서 푸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서먹한 거는 또 어떻게 푸느냐. En fait, tu pourrais m'écrire quelque chose? Texte ou je m'excuserai auprès de Luc? Bah alors, manquerait plus que ça. 이거 자체가 사실상 시나리오를 읊는 연기하고 똑같잖아요. 이런 식으로 초반에는 계속 예술을 가지고 이 삶의 문제를 풀어나가다가 마지막 진짜 딸과의 문제는 주어진 대사도 없고 춤도 없는데 그냥 말로 풀죠. 그런 게 자체가 이 파비안느의 변화를 보여주는 그런 핵심이 아닐까 싶은 거예요. 전 중간에 재치 있고 재밌었던 장면이 딸도 또 엄마를 닮았기 때문에 엄마한테 좋은 말 해주고 싶은데 직접 해주기 힘드니까 자기 딸한테 할머니한테 가서 어떤 얘기를 하라라고 이제 대본을 써준 다음에 그 얘기를 하는데 Je voudrais que tu montes dans un vaisseau spatial Pourquoi? pour que tu puisses me voir quand je deviendrai actrice. Ah, d'accord. Je voudrais que tu montes dans un vaisseau spatial. Mais pourquoi? Pour que tu puisses me voir quand je serai actrice. Alors, elle y a cru? Elle avait l'air super contente. Oui. 어쩌면
우리 삶에서 진실도 많이 필요하지만 허구의 순간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 그럼요. 어떤 순간은 거짓말이 훨씬 진실보다 중요할 수 있고 꾸며낸 이야기가 실제 있었던 이야기보다 더 사실에 가까울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게 어쩌면 이 감독님의 어떤 중간에 들어있는 재치 있지만 중요한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변화는 사실은 양쪽 모두에게서 일어나는 것이라는 걸 영화가 보여주고 있죠. 네, 이제 저희 개편을 맞아서 약간 또 뭔가 이렇게 좀 바꾼 부분이 있죠. 네. 최고의 장면은 이제 제가 선정하기로 했고요. 또 최고의 한 줄. 네, 말씀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네. 파비엔나에 관한 진실에서 제가 가장 최고의 장면이라고 생각하는 건 엔딩 장면인데 네. 말해도 돼요. 왜냐하면 무슨 정보를 담고 있는 그런 장면이 아니기 때문에. Sur la phrase que j'aimerais entendre aux portes du paradis. 영화 속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이 모두 6명인데 그 6명이 같이 걷다가 하늘을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 막 이렇게 노을이 지고 있었고 근데 그것을 이제 위에서 부감으로 까마득하게 찍는 장면. J'adore les hivers parisiens. Regardez comme le ciel est beau. 감독님 그 구도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어느 가족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네. 바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가족에서도 등장하는 그 가족들이 모두가 동시에 나오는 쇼트는 한 컷밖에 없어요. ほら見てみろ全然見えない。見えねえけど音だよ 그 쇼트가 뭔가 하면 전부 다 이렇게 하늘에 폭죽을 올려다보는 장면이거든요. 고레다 히로카즈 영화에서 인물들이 하늘을 바라보는 장면이 굉장히 많고요. 그렇게 하늘을 바라보는 인물들이 무엇을 바라보는지 그때 그 인물들이 어떤 마음인지 등등만 따져도 사실은 고레다 히로카즈 영화들을 서로 이렇게 다르게 네. 보면서 이렇게 대비할 수 있는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 아닐까. 자, 그럼 한 줄은 어떻습니까? 네. 최고의 한 줄, 뭐 진지하게 갈 때도 있고 약간 네. 장난처럼 갈 때도 있을 텐데요. 파비안느에 관한 진실에서 제 최고의 한 줄은 파비안느가 남편인 자크에게 하는 말입니다. 장점이 두 가지면 사는데 충분해. C'est pour toi que j'ai accepté ce rôle, ou bien c'est grâce à toi que j'ai tenu le coup jusqu'à présent. Il est temps que tu apprennes la modestie. Oui, mais ça aussi, je le sais. Enfin, laisse-moi te dire une chose. Hein. Ton plus grand défaut en tant qu'homme, c'est vraiment de balancer les choses comme ça à la tête de la principale concernée. Je suis désolé. Finalement, ta seule qualité, c'est de savoir t'excuser, hein, comme tu viens de le faire. Tu exagères, j'en ai d'autres. C'était quoi ton dessert hier soir? La cassate. Je crois que je préfère ton tiramisu. Tu le fais pas si mal. Ça me fait une deuxième qualité, alors. On peut dire ça, oui. De qualité, c'est plus qu'il en faut pour vivre. 근데 이게 파비안느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고요. 어떤 사람들이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어쩌면 두 개의 장점만 있으면 살아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복잡하게 살 필요가 없다는 메시지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러네요. 정말 좋은 작품 여러분께 강력히 추천드립니다.